이 문제를 질문해 주셨던 우리 유튜브 구독자 태풍님께서 더 좋은 풀이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풀이를 새로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태풍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봅시다. 좌표 공간 위에 두 구 S1과 S2가 있습니다. 얘는 0,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고요. 얘는 0,0,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구입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두 평면 알파 베타가 S1, S2와 동시에 접하고 평면 알파와 구 S1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점 P가 즉 접점이 YG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평면 베타는 직선 OP와 평행하고요. 평면 베타와 YG 평면의 교선을 L이라고 할 때 직선 L이 두구 S1, S2와 동시에 접하는 임의의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대충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 YG 평면의 정면에서 바라본 이러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면 알파와 구 S1의 접점이 YG 평면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먼저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얘를 보면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YG 평면 정면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러한 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 접점이 YG 평면 위에 놓인다 그랬으니까 대충 우리가 요런 식의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얘는 뭐냐면 얘는 평면인데 여기 이제 평면 알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직선처럼 보이냐 하면 바로 얘를 YG 평면의 정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접점이 바로 P가 되는 거고 이 P가 YG 평면 위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중심에서 P를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여기도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또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 하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게다가 요 반지름이 지금 얘는 2고요. 얘는 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요 조그만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1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2대 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 되고 있는 걸 알아요. 요게 지금 3인 걸 아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여야 되고요. 길이가 3이 돼야 되고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라서 이 좌표는 1부터 딱 3만큼 올라간, 그죠? 여기 G좌표가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 알파라는 놈은 이렇고요. 어찌됐든 이 두 구에 접하는 모든 평면들은 요 평면 알파가 요 접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P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P점에서 XY 평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이 이렇게 놓일 텐데 요 접점들이 요 위를 움직일 때, 그지? 요 접점들과 여기 0,0,4를 지나는 평면들을 주르륵 한 바퀴 쭉 돌리면서 그리면 이 두 구에 접하는 평면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OP라는 놈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OP하고 OP, 여기가 5입니다. 1.5죠. 그러면 이 OP라는 놈과 알파가 아니지만 두 구에 모두 다 접하는 평면 베타가 서로 뭐 하다 그랬어?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평면 베타와 YG 평면의 교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하자 그랬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OP라는 놈이 평면 베타와 평행해. 근데 OP는 YG 평면 위에 놓이는 점이니까 평면 베타와 YG 평면의 교선도 역시 OP와 평행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OP와 평행한 평면 베타가 YG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 L은
이 OP라는 놈이 YG 평면 위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선 L도 OP와 평행하게 YG 평면 위에 놓이겠지. 그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라. 이 두 구에 접하는 평면들과 직선 L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의 사인 세타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L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OP와 이루는 각을 구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쪽에 조금 크게 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반지름 1짜리인 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2짜리인 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평면 알파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삐뚤빼뚤이지만 그냥 대충 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내린 놈이 직각,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직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그 다음에 이 OP라는 놈과 이루는 각이니까요. 사실 OP가 이렇게 그려지지만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을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쪽에다가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봐.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 평면과 직선 L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세타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혹은 얘가 이제 한 바퀴 빙 돌 거 아니야. 아까 설명했듯이 요 P점이 요 주황색 원 위를 움직이고 평면은 계속 004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 수가 있는데 그때 어디까지 올 수가 있냐 하면 대충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세타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 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게 이제 또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봐. 우리가 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세타가 90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집니다. 그죠? 근데 이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의 가장 작은 쪽은 바로 이 알파 일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그림에서 봐도 가장 작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한 바퀴 빙 돌기 시작하면 저 뒤쪽으로 이렇게 먼저 돌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세타가 점점 커져서 바로 이때 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때가 최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뺑뺑뺑 돌게 되면은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서 다시 요 최소값에 도달하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평면이 보라색 평면처럼 생겼을 때 그때 요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세타의 사인 값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봐, 요 놈을 요 각과 그 다음에 어느 각으로? 요 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B라고 하고요. 요 각을 편의상 우리가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근데 이 A라는 놈은요, 보시다시피 그 보라색 평면과 파란색 평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 우리는 요 A에 대한 삼각비의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의 세타라는 놈은 결국 사인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지? 이거 우리 덧셈 정리에 의하면 사인의 A, 코사인의 B 플러스 코사인의 A, 사인의 B가 되기 때문에 이 A, B에 대한 삼각비 값을 다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여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볼 거냐 하면 잘 봐. 요 삼각형을 볼 겁니다. 요 삼각형.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 요걸 여기다 따로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따로 그려보면, 그치? 여기가 지금 각의 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여기서 봤듯이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반지름이니까 1이고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변은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삼각비는 요 삼각형에서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B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각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 B에 대한 삼각비는 어디에서 구할 거냐 하면, 봐. 요게 지금 원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 직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걸 알고 있냐 하면 요게 반지름 2짜리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4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구해내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요렇게 걷었죠? 요렇게 거서 요게 2대1, 닮은 비가 2대1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다 또 평행하게 딱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세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6대 4가 됩니다. 즉 3대 2가 됩니다. 그지? 그런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이므로 요 놈은 요거의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원점 O라고 하고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OH의 길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분의 2, 닮은 비가 3대 2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OH는 3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점이 P인데요. 이 HP의 길이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2인 걸 우리가 구해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닮은 비가 요 놈과 요 큰 놈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예요? 2루트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봐라. 요게 지금 요 길이는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놈이 2대 1이기 때문에 요것도 2대 1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따라서 HP 길이는요. 여기서 HP의 길이는 바로 2루트 2에 다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4루트 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거는 3분의 4고 요거는 3분의 4 루트 2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OP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을 따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지금 어디가 요 놈이 각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길이가 4인 거 알아냈고요. 이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인 걸 알아냈죠. 그런데 보니까 이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그냥 루트 3대 1입니다. 그치?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삼각 B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루트 3이라고 두고 여기를 1로 두면 당연히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끝났죠? 이제 갑니다. 사인의 A는 3분의 1이고요. 코사인의 B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플러스 코사인의 A는 3분의 2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B는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3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얘는 3루트 3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이놈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는 9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P분의 Q 루트 3이라고 했던 요 형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때가 최대값인 거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라는 놈은 5에다가 9를 더하니까 우리가 14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